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 왜 일어나 MBC 관련 방송법 위반 혐의 상대방 수사 어렵다? 정말 기가 막히죠. 네, 허경영의 3천억, 땅 주인의 300억 제시 의혹 사건. 네, 대검찰청의 수사 의뢰.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허경영의 3천억을 그리고 땅 주인의 300억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이 허경영, 네, 이 허경영을 압박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MBC PD 수첩, 네, MBC PD 수첩을 이용했다라는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MBC 지역 전 사장가의 녹취록 2개, 그리고 PD 녹취록 2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장, 네, 부장가의 녹취록 2개, 네, 이것이 제출이 된 사건입니다. 아주 빼박 증거가 넘쳐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에 민주당, 네, 이 민주당의 고위 경력자, 네, 민주당의 고위 경력자, 그리고 대순 진리의 교감, 네, 교감, 그리고 이자가 이 MBC 지역 방송에서 한 대순 진리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방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독을 맡고 본인이 여기에서 작가를 맡았다, 이렇게 본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C하고 이 지금 피고발인이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이걸 항상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MBC랑 관련성, 그리고 MBC 전 사장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MBC 전 사장과 본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그 MBC 지역 전 사장을 본인이 술자리에 저도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그 공동대표, 이분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MBC를 뭐 도움을 이렇게 하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개한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녹취록이 나오면서 보니까 허경영에게 3천억을 제시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 주인에게 300억을 제시했다라는 3명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아주 큰 사건인 거죠. MBC PD 수첩이라는 유명 방송, 이 방송과 관련이 있고 MBC 전 지역 사장, 그리고 부장, PD 수첩 부장, PD가 연관됐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허경영의 3천억을 제시하고 땅 주인의 300억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빚어진 아주 큰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기 고양경찰서가 아주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수사관이 제가 1월 25일, 25년 1월 25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1월 25일에서 2월, 3월, 3월, 그러니까 이제 4월로 가고 있죠. 지금 3개월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월 25일, 2월 25일, 3월 25일, 3월 28일에 제가 촉탁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제가 촉탁 수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지금 3개월째이기 때문에 늦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상대방 수사가 어렵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핵심 내용을 아주 짧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짧게. 그래서 이제 그것만 들어봐도 야, 이거는
당연한 이거 큰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발장에도 내용을 적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담당 이 경찰의 촉탁 수사에서도 제가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봐도 이거 진술이 너무 잘 됐다, 그 정도로 진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수사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늘 정말 이거 이례적인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건데, 이례적으로 오늘 밤에 7시 54분, 그러니까 밤 거의 8시죠. 여기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옵니다.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그래서 나는 010? 어떤 무슨, 왜 누가 이 시간에 8시에 뭐 내가 모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뭐 경찰 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팀장. 수사관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있는데 팀장이 전화를 한 건 난 처음 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팀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이거 이례적이다. 어떻게 수사관이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밤에 그리고 담당 팀장이 전화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 했더니 뭐 자기가 정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이고 수사관들.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거고 팀장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팀장이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경기 고양경찰서 관련해서 대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여러 건을 해놓은 상황이고, 수사관을 고소를 해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이 피고소인이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건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게 없어요. 무혐의 했다라는 통보서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전에도 보면은 아직 그 경찰 조사도 안 됐는데 한 분에 대해서 이미 뭐 검찰로 송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뭐 경찰하고 뭐가 무슨 뭐 짜여진 뭐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서를 넣고 경찰에도 우리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그것도 7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시 54분. 네, 7시 54분.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요 경이에요. 요 경. 그러니까 7시, 요때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전화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다가 바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저희들이 이상한 일이다,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공익적인 차원에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담당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담당 수사관은 저한테 뭐 이 6개의 이 MBC 전 사장, 그리고 PD, 그리고 부장과의 이 녹취록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필요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서류인데 그때 저한테 지금 시비 걸려고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 자료를 보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경찰 메일로 이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팀장이 이 지금 7시 제가 이제
전화 확인을 한번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한 게 이제 7시 54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전화가 전개가 된 거, 이 전개가 된 게 한 요 정도였어요. 한 7시에서 8시 사이. 네,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황에서 팀장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속기록을 다 떠와라라는 거예요. 속기록을. 그런데 제가 속기록 규정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나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시민단체에서 월급도 없다. 난 돈도 없다. 네,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월급도 없고 그리고 우리 단체는 돈도 없다. 심지어는 이 지금 피고소인이 우리 그 잔액 약 400만 원이 넘는 그 잔액을 지금도 안 돌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고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상한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본인이 허경영 측에게 살인미수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한 그 비용 550만 원을 우리 협의회 돈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 배임 아닙니까? 이것도 고소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중요 추가 서류를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12월 16일에 작년 12월 18일 날 제가 보냈는데 이것도 사실상 확인을 하지도 않고 2025년 3월 21일 날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 이 수사 종결서를 발송을 할 거니까 받아볼 거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자료 보냈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날 나는 분명히 보냈다. 이걸 진술서에다 넣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로 나는 보냈고 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12월에서 12월, 1월, 2월, 3월 그러니까 4개월째죠. 4개월째 이제 와서 종결서를 발송한다 그러면서 안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종결서는 써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안 들어왔으면은 이 4달째 뭐 한 겁니까? 왜 안 들어왔습니까? 이거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청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을 저희들이 고소했고 수사관 변경 요청을 해서 수사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잘못이 있으니까 변경이 됐겠죠. 저뿐만 아니라 한 여자 선생님도 수사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장은 계속 그 수사관을 감싸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고 그리고 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서를 넣었는데 오늘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갑자기 또 이 방송법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팀장이 나타나가지고 상대방 수사가 어렵다? 아니 왜 어렵습니까? 수사라는 게 상대방 수사가 어때요? 진술서만 있고 고소장만 있어도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이거 증거 능력이 이거 가능하겠다 판단이 들면 검찰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비용을 보니까 검찰이 요청할 경우에는 검찰이 이 비용을 지불해준 그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찰에서 저한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비싼 속기록 비용을 요구하면은 이 속기록 비용만 해도 돈이 진짜 몇 백만 원 정도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감당을 못 합니다. 월급도 없는데 그리고 단체에 돈도 없는데 이거 몇 백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검찰에서 속기록을 필요하다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 담당 수사관이 비용을 의뢰하여 지원해 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속기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건 담당관이 비용을 의뢰하여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경찰이 이거를 우리가 현행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현행범이 있다 그러면은 그 현행범을 경찰이 목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 목격을 한 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이 녹취해 놓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행인한테 당신 그 속기록 제출해 돈 내서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거에 대해서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민사라 그러면은 민사면은 내가 뭐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고 이런 거 가능하겠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내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건 공익적인 차원이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속기록 비용을 부담을 줘가지고 상대방을 수사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이런 경찰관이 있다라는 것에 나는 분개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무마해봐라. 수사 무마해봐라. 내가 아주 끝까지 싸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기 북부경찰청 관련해 가지고도 2년째 수사를 끌고 있다. 그 말씀 드렸죠. 오늘 또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뭐 허경영 28번 소환했다. 그거 뭐 녹취록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뭐 이렇게 말을 바꿔갖고 뭐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제 유튜브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 북부 경찰이 그러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떳떳하니까 그래서 제보자로부터 제보자한테 확인을 하고 그 제보자의 동의를 얻고 나서 보내줬습니다. 보내줬으니까 결국에는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도 공정한 수사를 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 저는 그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각오했어요. 제 신변을 다 정리했어요. 신변을. 내가 이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판사, 검사, 경찰, 정치인 이자들하고 내가 싸우는데 내 신변까지 정리하고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반드시 이 불의한 권력과 싸우는 그러한 시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사건들은 다 무마되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고 이런 자들은 다 무마되고 돈 없고 백 없고 그리고 이 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냥 억울해서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이시여 천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대한민국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진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공론화 시키겠습니다.